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앞두고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보다 2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9년 12월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장 대변항에선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기장 멸치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싱싱한 멸치회를 맛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는 7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청의 주차타워가 완공됐습니다.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이용은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개항을 2029년 12월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를 맡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요. 신공항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8일 국토부에 기본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설계안에 공사기간 108개월, 9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 7년을 내걸었지만 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입찰 조건과 다른 조건을 내건 겁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공사비 10조 5천억 원 역시 부족하다며 1조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부는 공사기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만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기본 설계안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유일했고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4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다른 시공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올 연말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부산시는 자체 기술 검토를 통해 공사기간 7년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로드맵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일이 사업 지연과 논쟁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적기 착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장 멸치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린 대변항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멸치회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부두에선 멸치터리가 한창입니다. 봄, 가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전국 유자망 멸치잡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변항에서 멸치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참 지역 내부 사정으로 축제를 열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올해 열게 되었는데 좋은 먹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시고 이 축제의 즐길거리 중 하나인 먹거리. 싱싱한 멸치로 만든 구이와 찌개는 물론 회가 있습니다. 특히 갓 잡은 멸치를 빠르게 손질해 각종 채소와 초장을 버무려 미역에 싸먹는 멸치회가 일품입니다. 아무래도 신선도가 제일이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신선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올해 멸치축제는 29회째를 맞아 체험 행사와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로 꾸며졌습니다. 기장의 수산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깜짝 경매를 비롯해 멸치회 무료 시식회와 가요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또 숫자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멸치뿐 아니고 다른 특산물도 많이 있으니까 싸가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멋진 축제로 만들려고. 기장 대변항 상인회는 축제 기간 중 지역 수산물을 10% 할인 판매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0회가 되는 내년 기장 멸치 축제가 전국의 대표 봄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7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성해대교 레이저쇼 답사를 다녀오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국내 유일 상설 공연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설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킬러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영원한 관광 명소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드론쇼와 레이저쇼를 결합한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는 오는 7월 5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분의 드론쇼가 끝나면 이어서 4가지 테마의 음악 연출과 함께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공연 당일 광안대교 주탑 사이 6곳에 레이저가 설치돼 해변에서 5m 이상 떨어진 해수면과 공중을 비출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부산 광안리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 대련을 방문해 성해대교 레이저쇼를 답사하는 등 전에 없던 공연을 구상 중입니다. 성해대교의 레이저쇼를 직접 보고 관광객의 반응과 안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련시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누며 노하우로 들었습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드론 레이저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홍콩 레이저쇼도 보고 왔습니다. 광안대교와 드론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구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봐야 할 최고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영구는 오는 7월 시범 공연을 펼친 뒤 내년부터 한 달에 2차례 정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쓰러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규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희입니다. 부산 서구청의 주차타워가 완공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주차난이 해소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이용은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청사 입구입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만차이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만 기본 20분, 특히 오전이 심합니다. 청사안 주차장은 공영이 아닌 부설 주차장입니다. 직원과 민원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청을 찾은 차량은 하루 평균 290여 대. 전체 주차 면수의 3배가 넘습니다. 서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9억 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차량 5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차타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명의 주차요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들께서는 그 주차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신다면 안전하게 출차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타워의 완공으로 서구청안 전체 주차 면수는 134면, 약 30여 면이 늘었습니다. 서구는 5월 한 달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턴 민원인 차량도 주차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부턴 주차 요금 제도 변경해 무료 주차 시간을 최초 30분까지로 늘리고 이후 10분마다 500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베터플라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국시비 등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강서구 일원의 고부가 첨단 산업 전환, 관련 산업 유치 등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해공항이 5월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보안 검색과 체크인 지역 안내 인력을 확대하고 기존 출발 구역에 있던 바이오 등록 시설을 1층으로 옮겨 탑승 수속 혼잡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단체 여객을 위해 여행사 미팅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강변공원과 도심은 도로와 철길로 단절돼 있습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곳곳에 놓였는데요. 기존 보행로는 관광 명소가 됐고 구포 삼거리에는 연결 보행로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군남로 일대와 낙동강변 사이에는 철길과 8차선 대로가 가로지릅니다. 골목길을 한참 둘러 육교 2개를 오르내려야 닿을 수 있습니다. 최근 2개 육교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통됐습니다. 낙동강변 갈매길까지 통행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철길 과선 육교와 구포 삼거리 육교를 길이 37m, 폭 3m 길로 연결했습니다. 고령 주민 통행이 많은 만큼 엘리베이터도 설치됐습니다. 저 원래 내려가고 돌아가니까 억수로 불편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오늘 우리 처음 걸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편해요. 안 그러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또 육교 건너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못 오고 어제도 한 번씩 와야 돼요. 이제 요거 생겼으니까 자주 와야지 이제. 앞서 도심과 강변을 연결한 보행로는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금빛 노을 브릿지는 지난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게 방문했고 방문객 집계 후 최근까지는 모두 17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에는 25만 명이 방문해 두 연결로를 다녀간 시민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북구는 연결 보행로들을 중심으로 관광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와 금빛 노을 브릿지 그 중간에 우리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 연꽃 단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역을 함흥생태공원이 관광 자원으로 저희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보행 육교도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연결되면은 정말 수상 코스로서는 어느 관광지에도 못지않게. 이와 함께 북구는 매주 주말마다 도심 속 생태 나들이와 도보 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대 먹거리 지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요리는 단순 조리가 아닌 작은 실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의 식품과학자가 돼 다양한 식재료를 탐구하고 첨단 식품 기술이 적용된 미래 주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색과 맛이 다른 이유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색소 단백질로 운동량이 많은 부위일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요리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사용해 먹거리를 익혀 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요리에 다양한 재질의 팬이 사용되는 이유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와 뜨거움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원리로 튀김처럼 바삭한 요리를 기름 없이 만들어줍니다. 음식 속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이번 특별기획전 사이언스 키친은 관람객이 이제 푸드 사이언티스트, 식품 과학자가 직접 되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이제 탐구해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가상의 사이언스 키친 공간 내에서 조리 과정 속 과학 원리도 알아보고 푸드테크가 적용된 공간 내에서 이제 미래 주방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주방도 선보였습니다. 쿠킹 로봇은 사람과 일을 분업해 1인 매장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재료의 조리, 식사에 이르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은 5월 중순부터 주말마다 요리 관련 워크숍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는 라면을 주제로 한 가족 체험 행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관련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서 2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해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과학관은 전 직원 참여 기반의 사전 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경영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310개 공공기관 중 14개 공공기관이 우수 공시기관에 선정됐고 이 중 기타 공공기관은 부산과학관 등 4개 기관입니다. 강서구 지역 3개 단체가 경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3,300만 원을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강서구 축제위원회 회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성금 3천만 원을 마련하고 강서구 통장단 협의회는 자체 기금으로 150만 원을, 강서구 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는 회원 40명이 15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와 이재민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현장에서 트럭 2대가 순식간에 땅꺼짐에 빠지는 큰 사고 기억하시죠? 땅꺼짐 문제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원인 분석 이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트럭 2대가 빠진 대형 땅꺼짐 사고.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사상 하단선 209 구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 차수공사 시공관리 소홀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를 불렀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통공사, 감리, 시공사 등 시공과 관리감독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공사는 차수공사와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차수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막아서 물이 옆으로 안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요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막 샙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 굴착 중에 계속 물이 안 나오게 옆에서 이제 자꾸 막습니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땜질식으로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게 임시 조치를 계속 하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부산교통공사가 대책 마련만 지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이 있고요. 또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 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구빈이 시험 작성한 품질 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하수구 업체에서 본인들이 시험 평가하고 본인들이 그걸 갖다 통과시켜서 차수를 했는데 물이 샌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이 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 때 여기 같이 참여했던 하수구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이제 차수 개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당초 그 차수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부산시는 행정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 그리고 공사비 11억 5,900만 원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는 벌점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최근 꾸려진 부산시 전담팀 조사 결과에 따라 땅꺼짐 추가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지난해 9월 땅꺼짐에 한해 진행됐습니다. 부산은 지반 구조가 취약한 매립지 등 연약 지반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한 땅꺼짐 관련한 종합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